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될 저는 배주연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여기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저희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잠깐 들어가고요.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안 들어가져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유빈 감독님 그리고 이윤설 배우님, 지수 배우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객분들께 좀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 후에 저희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방금 감상하신 깊은 우리 여름날 연출한 이유빈이라고 하고요.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재밌게 질문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영 역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또 공지드릴 게 있는데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 생각과자라고 하는 이 영화제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3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먼저 좀 여러분들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3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갈 데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영화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수 배우님, 네. 저도 드라마 달이 뜨는 가게라고 촬영 중인데 요새 코로나 확진자 한 분 생기면서 집에서 누워서 그냥 팬카페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벌써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그래도 제가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좀 질문들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셔틀콕이라는 영화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그때도 이제 로드무비 형식으로 영화를 촬영을 하셨는데 또 이 영화도 로드무비 형식으로 또 촬영을 하셨고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일까라고 시작을 하고 갔다가 또 이제 꿈을 잃어버린 혹은 이제 꿈을 좀 이루기 어려운 좀 그 청춘들의 현실일까라고 하고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오래된 연인들의 아주 길고 긴 이별의 서사를 이제 로드무비로 담아내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처음에 구상하시고 쓰시게 되셨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방금 그 질문은 여러 번 받았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쓰게 됐는지는 사실 좀 오래전에 처음 구상했던 얘기라서 명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로드무비라는 장르를 제가 뭐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감상자로서는 로드무비를 되게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로드무비가 확실히 매력적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에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잘 제어할 수 있는 세트나 서울에서 찍는 것과 다르게 훨씬 유동적이고 그때마다 저는 또 즉각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모험도 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셔틀콕 찍을 때도 그랬었고 처음에는 이제 열악한 환경에 적은 예산으로 아무래도 길에서 찍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찍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 주는 기쁨과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또 로드무비라는 장르를 선택을 했는데 대신 다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작품을 찍고 아쉬운 점도 많았기 때문에 같은 로드무비 장르더라도 이전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후회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은 후회는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이야기적으로 또 뭐 촬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조금 같은 장르는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관계, 촬영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결이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 방역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모두 다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숨 안 쉬고 하시죠. 네,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네 아쉽지만 네. 네, 두 분께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분의 성격이 이제 영화 속에 보면 이제 이 찬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상주의자처럼 좀 보이고 그리고 또 세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현실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이 캐릭터를 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셨고 또 본인들의 성격과는 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 혹은 좀 다른 부분들이 계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했던 과정은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했고 이 찬이의 이야기가 뭐 제 주위 사람 누군가 혹은 뭐 어디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사실 공감하기 쉬웠고 뭐 그래서 더 이 이야기가 끌렸던 것 같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와는 저라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반 이상 반 현실주의인데 저라면 이렇게 돈을 좀 더 벌어서 세영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준비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같이 많이 세 분이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세영이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20대 뭔가 현실이랑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이 많았고 근데 그 대신 저는 좀 더 꿈을 향해서 가는 편인 것 같고 세영이는 좀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씩만 읽기에는 좀 질문의 양이 많아서요. 제가 한 3개씩, 4개씩 끊어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배우님, 찬이가 세영의 문신을 보고 놀란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유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분이 가장 공감 가는 대사는 어떤 거였는지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아마 초반 아까 해주셨는데요. 감독님 영화의 시작점이 궁금하다.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기 문신은 사실 이제 거기는 찬이의 어떤 약간 비겁한 회피인데 사실 그냥 알면서도 좀 숨기고 싶은 어떤 과거의 흔적 같은 건데 그걸 세영이가 이렇게 여기 느껴봐라 했을 때 그걸 알면서 뭐랄까 집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잘 못하네. 평소보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회피하고 싶었던 어떤 과거의 일부인데 그걸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기억에 남는 대사.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그냥 기억 남는 거는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돈 없어도 그만큼 마음 쓸게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쵸, 있죠. 네. 네. 그 구다리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구달가 뭔가요? 네, 그 부분이 되게 그 남자의 마음을 알 것 같은 부분이었어요. 네, 이지연 배우님. 저는 대사보다 그 호텔씬에서 그 문신의 손을 가져다 대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세영이한테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표현을 찬이한테 할 수 있었고 뭔가 서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눈을 서로 봤던 순간이 아니었나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 사용이라면 혹시 이게 본인 경험 바탕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네, 뭐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이제 다 보셨으니까 결국 저는 찬이가 그래도 우리 영화 주인공으로서 조금 초반에는 본인의 방금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대면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 여정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비겁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성장했다는 데 의의를 두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제적인 측면이랑 이제 소재로도 그렇고 사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그 예술 병에 걸린 주인공이 뭐 여러 가지 예술 장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진을 선택했던 거에는 결국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대사기도 한 이제 남의 얼굴 이렇게 쭉 찍으면서 정작 본인 얼굴은 본 적이 없지 않은 그 말과도 가장 어울리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찬이가 과거에 세영을 찍어주면서 하는 또 이야기들, 네, 본인은 짧은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했고 그거를 통해서 안면만 보이는 이 사진을 그 사람을 포착한 이후에 그 사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어두운 뭐 뒷모습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좀 되돌려 줄 수 있는 소재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행이라는 커다란 소재를 생각했을 때도 이 사진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많이 느끼겠지만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는 욕망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초반에 횟집에서 세영이 자꾸 찍어주려고 한다던가 이제 그 행위 자체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대신 실제로 행위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 너를 안 찍는다고 하는 이런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네, 또 둘의 관계를 묘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네, 사진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방금 질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
영이라고 하는 분, 정미님, 그리고 뿌님께는 승급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아마 지금 전해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세 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주연 배우님은 또 좋아하는 장면을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곧 다음 좋아하는 장면을 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와 인물의 표정을 연결시킨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말과 순간적,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표정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 이 지점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셨는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아마 방금 대답하신 걸로 조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좀 질문이 겹쳐지는 것들 중에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서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배우님들 캐릭터 해석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것도 아마 첫 번째 질문으로 조금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감독님 주인공의 얼굴을 역광으로 비추는 씬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답을 좀 감독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 얼굴 역광으로 비춘 씬이 많은 이유. 네. 사실 감독한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물으면 사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직접 편집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좋아했던 씬, 뭐 이랬던 저랬던 하면 모든 씬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것 같아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 이제 편집을 계속 하면서 배우들도 모르겠지만 저는 훨씬 더 이제 친밀한 느끼게 되고 이랬을 때 아마 여러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이랑은 영 동떨어진 장면들을 지금은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찬희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카메라 매장 오프닝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서 남자 비슷한 또래 사진 하는 친구가 1,000,000원 그대로 일시불로 결제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쓱 쳐다보거든요. 이제 그 순간이 저는 나중에 계속 보면서 저는 그때 따로 디렉팅을 안 했는데 그래도 그때 한번 쳐다봐 주는 게 이제 찬이 입장에서는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저 돈을 일시불로 결제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제가 행간에 써놓은 거를 본인이 캐치를 하고 거기 한 결을 더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 장면은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배우한테 굉장히 감사해하는 씬이고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문신 이제 저기 가슴에 손을 댔을 때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이거 눈은 찬이를 보면서 이쪽 손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찬이 손을 만지는 행동을 해요. 아마 그거는 본인이 감각하지 못한 순간이고 그때는 저는 또 이 순간은 배우가 진짜 100% 몰입을 해서 나오는 본인만의 버릇 이런 거구나 싶어서 이제 그거는 볼 때마다 제가 두 배우한테 배우의 기질, 성격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연기 방식 이런 게 되게 잘 드러나는 어떤 순간인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두 장면 좋아하고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것도 뭐 그냥 오늘은 배우 좀 칭찬을 하면 선착장에서 이제 문신하고 이렇게 다음날 화엄사 가기 전에 선착장 새벽에 이제 찬이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 상에는 원래 있었는데 스케줄도 빡빡하고 중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세영이 얼굴에서 다음날 아침에 여관방에서 끝나는 걸로 이어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사실 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우가 그래서 안 찍으려고 계속 있는데 계속 언제 찍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을 거다 했는데 계속 스케줄을 얘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 전날에 또 언제 찍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은 또 현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그거를 이제 새벽으로 찍기는 너무 스케줄이 무리가 돼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대를 옮겨갖고 찍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PD나 이렇게 스케줄상 얘기를 해갖고 그날은 제가 우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저는 무조건 새벽에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아무 말도 못하니 당신이 가서 얘기를 좀 해보시오 했더니 PD님한테 얘기해갖고 한 20초 있다 와서 감독님 새벽에 찍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어쨌든 저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근데 새벽에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기가 막히게 또 새도 한 마리 지나가고 그 뒤에 트럭도 한 대 쓱 지나가서 불빛도 하나 비추고 하는데 그 장면도 이제 볼 때마다 아 이게 저녁에 찍으면 또 다른 게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새벽 느낌이 나지가 않고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갖고 하늘이 너무 예쁘게 구름이 낀 상태라서 사실 영화 한 편 찍으면서 그런 순간을 포착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을 저는 포기했었는데 네, 배우가 주인공 자기 캐릭터한테 중요한 신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제가 힘들 때 큰 도움을 줬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장면이 되게 큰 마침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정말 컸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편집을 하면서 많이 했어서 그 장면을 또 편집할 때마다 네, 지수 씨를 생각하면서 네, 그 동네 쪽으로 네, 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네, 좋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도 그 장면 때문에 아마 지수 배우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찬이가 이 감정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몰차게 좀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을 좀 주는 장면이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좀 살아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광 얘기는 아직 안 해주셨지만 두 분 배우님의 이 좀 인상적인 장면을 듣고 감독님께 다시 그 역광에 대한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역광이요? 네. 역광은 사실 뭐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아마 뒤에 화엄사 같은 경우에 이제 광이 강하게 나오는데 뭐 그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죄송한 말씀. 사실은 시간이 없어갖고 해가 떨어질 때밖에 찍을 수 없어갖고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나은 연출자였다면 나중에 모니터하면서 잘 아는 좀 경험 더 많으신 PD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두 인물 위치를 바꿨으면 어떻겠냐. 이게 찬이 쪽이 오히려 역광 등지고 세영이 더 이렇게 환한 얼굴을 비치는 게 더 어울렸을 것 같다라고 하던데 저도 듣고 보니까 아 그런가 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해가 떨어지고 있어갖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둘이 차 시간 얘기하면서 뭐 2시 10분인데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제 의도와 다르게 좀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서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좋아하는 장면 얘기하자면 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모르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침대에서 이제 둘이 막 오랫동안 얘기하는 씬이 있는데 그거 한 30번 찍은 것 같은데 그게 한 3분 넘는 5분 정도 되는 되게 롱테이크 씬인데 그 꼭 배우들은 그런 롱테이크 씬에 대한 갈망이 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또 감독님께서 이 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또 이게 롱테이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틀리면 다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한 5분 되는 거를 여튼 한 30번 했는데 그게 참 침대에 누운 건 6번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이렇게 침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컷 해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 뭐 카메라가 문제였고 또 하려고 이번에 느낌이 좋았는데 또 뭐 조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네, 결국에 연기한 거는 한 6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감독님이 선택하신 장면인데 제가 거기서 배를 또 긁고 있잖아요.
왜 긁고 있는지 감독님 여쭤보시는데 또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배가 불러서 배를 긁었나 보다 했는데 뭐 그랬고요. 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 나오는 저 이렇게 막 그 띵틀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떨어뜨리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오프닝으로 들어가는 씬은 아니었으나 이제 감독님께서 편집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핸드폰 떨어뜨리는 게 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약간 뭔가 제가 다 의도한 연기인데 농담이고 그 이제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또 역시 예술인의 시각으로서는 아 저런 게 진짜다, 굉장히 진짜 같다, 이게 우리 영화의 색깔과도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또 그 테이크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얼굴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씬이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착장 씬도 뭐 감독님도 사실 그때 막 많이 동의를 하셨어요. 필요할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또 이 촬영 현장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니까. 근데 뭐 어쨌든 좀 힘들긴 했으나 찍고 나니까 되게 결과가 더 잘 붙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도 호텔씬이 기억에 남고 그 호텔씬 앞에 있었던 뭐 드라이브 하는 씬이나 인형 뽑기 하는 거나 서로 새 옷 입고 새 옷 입고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았던 부분들이라서 그런가?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터미널에서 이제 서울로 혼자 올라가려고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옆에 그 임신한 그 여자와 신혼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뭔가 되게 세영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이 아픈 되게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하면서도 좀 뭔가 되게 마음이 이상했고 그리고 그때 딱 하필이면 티켓을 보고 그 화엄사로 떠나게 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겹치는, 이미 답이 나온 질문이나 아니면 사적인 질문을 제가 조금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꿈을 쫓는 과정에서 실제 배우님들과 캐릭터 간에 비슷한 생각선이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올라갈 때 방금 이제 그 임신한 커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뱃속아기 이름이 올라가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수님 너무 멋있어요. 찬이도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투문이는 답이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 지수님께서 구름 사진 찍기 전에 휴대폰을 떨굴 뻔한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답변을 이미 좀 해주셨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일단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캐릭터 간의 그러니까 꿈을 쫓는 과정에서 배우님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네, 크레딧 이야기, 크레딧의 아기 이름 정도, 네, 두 가지 정도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크레딧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얘기한 주현 씨가 얘기한 장면 같은 경우에 제 혹시 전작을 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셔츠곡 때 같이 작업했던 공예지 배우가 같이 출연을 해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영화 연기 일은 잠시 접고 결혼해서 남의 남편이랑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초반에 그 로드무비의 우연성 같은 것들이 제 인생에 또 다른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화 안에서 캐릭터 이름이었던 은주가 그때 이제 남편을 따라서 내려가서 산 데가 남해였는데
공예지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해갖고 지방에서 살아야겠다 하고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어디로 살까 1년 돌다가 고른 데가 남해였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와 똑같이 그 영화 끝나고 5년 후에 본인도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지금 가서 영화 속 은주처럼 남해에서 살고 있는데 영화에 그 당시 제 영화에서도 임신을 해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촬영할 때 실제로 임신을 해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한 7, 8개월 됐어갖고 저희가 그 해당 장면을 벌교에서 찍었는데 남해에서는 1시간 거리라서 실제 옆에 있는 친구가 남편이고 남편 차 타고 와서 잠깐 촬영해주고 가라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촬영하고 이제 크레딧 정리할 때는 아기가 실제로 태어나서 당시 이제 진짜 임신해서 뱃속에 있었으니까 특별 출연으로 네, 새 가족 이름을 제 개인적인 선물로 써주고 싶다 해서 네 그렇게 뱃속 아기 크레딧이 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배우님들 캐릭터와의 유사성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꿈을 쫓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캐릭터와의 유사성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꿈을 쫓는 과정은 뭐 지금과도 비슷한 것 같고 사실 그보다 찬이가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좋게 봐주셨는데 처음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남자 주인공이 좀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런 게 매력이다 하면서 이렇게 연기로 잘하면 괜찮다. 좀 이런 비겁한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어야 캐릭터가 좀 입체적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그렇구나. 꼭 이렇게 그 내가 가장 예뻤을 때 환희처럼 완벽하고 막 정말 착하고 이렇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할 수가 있구나를 감독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 찬이와의 어떤 유사성이라고 하면 뜨거움? 어떤 그런 뜨거움이 제 안에 어딘가에도 있는 것 같고 뭐 과연 나는 찬이라면 저렇게 회피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건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사실 뭐 저라면 좀 이렇게 책임을 더 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찬이 역시도 뭐 그랬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꿈의 뭔가 방향성은 세영이랑 다르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불안한 젊음을 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네, 대신 세영이는 좀 더 안정을 찾고 싶어하고 아까 말했듯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좀 더 그래도 모험심이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영이 엄마 집에 갔을 때 작은 TV 화면에 나왔던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 세영이를 사진 찍을 때 화면비가 이제 화면이 갑자기 넓어졌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씬에서 찬이뿐만 아니라 세영이 부분도 어두웠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 지금 방금 올라온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씬에서 중간에 잠깐 이 찬이 얼굴이 밝아졌다가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첫 질문 뭐죠? TV 화면. 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후반 작업하면서 합성을 한 건데 원래는 그냥 빈 TV였어요. 근데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씬 자체가 제가 한 번에 그 씬도 이렇게 찍었을 때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 이 씬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원래 설정으로는 이렇게 휴대폰 전화 안 받으니까 조금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가 저건 뭐지 해서 다가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쪽 장면 안 보여주고 인물 리액션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뭐 때문에 저기를 보러 가는지가 좀 동기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라디오 같은 게 나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삽입된 영화는 정지우 감독의 초월한 작품인데 저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제가 멜로 저희도 장르적 특성 멜로라고 했을 때 결국 거기도 비슷한 또래 청년이에요. 그 신성일 배우와 문희 배우가 나오고 있는 캐릭터가. 근데 그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남녀가 그 하층민의 남녀인데 이제 서로 신분상 흠승을 꿈꾸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는 정비하러 온 고급차를 타러 나가고 이 여자는 이제 주인집 딸의 뭐 고급 프랑스제 우비를 입고 나와서 맨날 비 오는 날만 데이트하는데 그 해당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는 이제 산에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네,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하면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해당 장면은 신성일이 무릎 꿇고 나는 이런 가난한 남자다 도와줘 뭐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그 안 보이는 장면에서 문희가 나도 가난한데 어떠란 말이라 이러는데 그 다음이 이제 신성일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거든요. 자기 가난한 거는 괜찮은데 여자 가난하다니까 그 뒤로는 이제 막 머리를 질질 끌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치관이지만 그 60년대는 그게 통용이 되던 가치관이었고 저희 영화가 같은 멜로지만 또 우리 시대에만 통용되는 어떤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서 비슷한 또래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 두 남녀의 상황이 좀 아이러니컬하게 재미있게 네,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후반에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튀튀김 가수의 초우 같은 경우도 같은 동명의 노래인데 그것도 좀 비 내리는 이런 분위기랑 가사도 그렇고 그 씬과도 굉장히 찬이 마음 상태라도 잘 어울려서 그 여러모로 고신 자체가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장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엔 화면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질문이 있어서 조금 많이 남아있고 시간은 짧아서 감독님께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별로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냥 붙여야 돼갖고 그 씬이 원래 이제 오프닝이었어요. 중간에 들어갈 게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텔 씬에 그렇게 좀 힘있게 촬영된 이후에 과거를 보여주면서 좀 더 과거 느낌이 강하게 났으면 좋겠다 해서 초반에 타이트한 화면비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다시 열리면서 실시간 현 시간대로 돌아오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찬이 마음속에 세영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참 그 장면 넓어질 때 약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예식장 씬을 어둡게 촬영한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찬이 얼굴에 빛이 들어왔다 나가는 이유 요 예식장 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할게요. 저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촬영 컨셉을 잡기로는 저희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눈이 적응을 해서 조금 보이게 되는 이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조명 여건이 그런데 사실 그것도 모험이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보이니까 괜찮겠냐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냥 확신했던 거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다가 그때 이제 또 본심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뱉게 되는데 우리도 뭐 그렇지만 사실 훤한데 이런 데보다는 밤에 좀 어둡고 이러면은 말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랬을 때 목소리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게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런 모니터링 할 때 갑자기 거기 세영이 있는 게 이제
물리적인 루트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도 이 장면을 또 편집을 계속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찬이가 세영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방에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공포 영화 같은 느낌? 되게 두려워하는 이런 식의 장면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때마침 또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좀 덜컹거리고 이런 불안한 소리 같은 것들도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근데 그 사이에도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일단 잠시만요. 어디 많이 내려가 버렸는데요. 아까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답변을 안 해주시고 코멘트에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행위는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담아내려고 하거나 현실 너머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사진 찍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근데 이건 답변을 해주셨고요. 가장 이해 안 갔던 대사가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배우님들께 역시 질문을 주셨고요. 이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던 트레일러 장면 중에 야시장에서 핸드폰 케이스 사주는 장면이 본편에서 삭제되었는데 특별히 삭제된 장면을 트레일러로 쓴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본편에서 해당 씬을 삭제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국 헤어졌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수 배우님 머리가 짧은 머리로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희 질문이 읽고 있는 중에도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청춘과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항공사에서 수만 남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건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려는 세영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까요? 마지막 찬이 성공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카메라가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거... 네. 그리고 감독님 주인공의 중심축이 남자 여자 계속 이동하는 느낌인데 의도하신 것인지요? 네, 프레임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사진의 소재를 특별히 오랜 만난 커플의 이야기와 엮으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서로 편하고 가까워 보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멀 수 있는 관계라고 느껴졌어요. 영화 속 그리고 이번엔 코멘트입니다. 영화 속 사진도 너무 좋고 음악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우리 여름날 파이팅 대박입니다. 세영이 짱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한 번에 답변을 쭉 여러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청춘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감정축의 이동이 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중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정도의 이제 좀 질문에 답을 주시고 제가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랬죠? 사랑과 청춘.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쓰고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20대 이제 청춘의 사랑을 다루면서 아까 초라는 작품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영화 제목을 좀 차용해서 따온 기쁜 우리 젊은 날 같은 것도 그렇고 60년대, 80년대, 2010년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연애를 다루고 있는데도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게 되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2020년에는 그 당시에는 그 멜로 영화가 메이저한 영화였지만 사실 요즘 멜로 영화, 극장, 상업 영화로는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보더라도 30, 40대까지 이렇게 나이대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접속 이런 것만 해도 8월의 크리스마스 다 20대 후반 지금
찬이, 세영이 같은 나이인데 왜 그럴까 할 때 이제 결국에 이제 20대 극장에서 돈이 안 돼서가 또 큰 것 같기도 하고 20대들은 이제 그런 멜로적인 것들은 웹드라마라던가 다른 데서 이제 소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런 웹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또 좋지만 사실 이제 현실은 표백하고 좀 달달하고 좀 마취가 되는 듯한 이런 것들만 또 존재하잖아요. 힘든 것도 보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관계를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좀 대면해야 되는 것들은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를 꼬집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너도 이해가 되고 저러한 너도 이해가 된다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래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특히 이 20대한테 연애라는 것 자체도 그 과거보다도 너무도 어려운 어떤 숙제가 돼버린 것 같은 게 좀 안타까워서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또 요즘 시대의 특징이라면 한 면만 보고 또 내 기준에서 내 짧은 식견과 경험으로 상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느꼈었고 이렇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아까 남녀 교체한다고 하는 것도 네 사실 만약에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네이트판 같은 데 올라왔다면 네, 상당히 욕을 많이 먹겠죠. 내 기준에서 뭐 남자는 이러니 여자는 이러니 이럴 텐데 사실 이 정도 시간만 들여서 이야기를 들어봐 주면 네, 너의 선택도 이해가 되고 너의 선택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네 인생이니까 거기에 책임을 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결말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배우분들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분은 계속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찬이는 성공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 네. 일단 그 감독님한테 원래 대본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딩쯤에 찬이의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감독님도 동의한다 하셔서 아마 쓰셨다가 여튼 촬영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어디 성공해서 무슨 사진전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뭐 어떤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 막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어떤 사진 작가가 되는 근데 어쨌든 조금 다시 수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냥 개인 작업을 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머리 자른 거는 이제 그때 암환자라고 뭐 촬영하고 있어서 머리가 잘랐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감독님께서도 이제 시간의 흐름이 표현되니까 되게 더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쓰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영이한테 전화가 오는데 다시 이렇게 한번 좀 만나서 좀 그냥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냈을 것 같은데 다시 만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찬이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을까가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그 카메라가 진짜 좋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디테일이 표현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마지막인가요? 네, 네. 제가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결말에 대해서 세영이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연락은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고 그동안 뭔가 서로 너무 공유해오던 게 많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궁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외 질문이나 코멘트들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하는데요. 네, 세 분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개인적으로는 부산 때는 너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훨씬 관객과 거리도 멀고 이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지금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사실 부산에서 관객 여러분들 들으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포토 티켓을 만들었고 갔었는데 배송이 늦게 돼갖고 부산에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대면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따 나가실 때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 팬들도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제가 가방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영화 속에 나왔던 찬이 사진이랑 너무 뒤에는 예쁜데요? 세영이 사진 해갖고 제가 직접 포토샵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혹시 수량이 네, 제가 안에도 있어요. 아, 네네네네. 정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 한 잔씩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까 개인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의상 같은 옷 입은 거 말씀하신 분 계시면 2장 받아가세요. 제가 그것까지 캐치를 해주실 거라고는 너무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절이니까 윤회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이러니컬한 거 처음 만났던 그 옷을 헤어질 때도 입으면 재밌겠다, 좀 쓸쓸한 느낌, 아이러니가 더 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질문 그것까지 캐치해 주실 줄은 너무 몰랐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요. 누군가 저기 계세요. 네, 저 3장 드릴게요. 어디 쓸 데는 없으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주연 씨도 그렇고 이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애정이 있는 영화인데 언제 개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상영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개봉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팬카페 보는데 온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이 잘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리고 네. 농담인 거 아시죠? 하여튼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이런 사회에서 지금 이런 시기에 여튼 만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어쨌건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멀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찍었기 때문에 더 애정이 많은 작품이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봉하게 되면 그때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가실 때도 거리를 두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토카드를 혹시 입구에서 좀 나눠주실 수... 관객분들 나가시는 쪽은 이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